다음에서 설명하는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은 뭐냐? 합의 알고리즘을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찾아라. 자, 그래서 기본 강의에 대한 협의 알고리즘을 듣고 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일본 사람인지는 몰라요. 이름이 그럴 뿐이죠. 2008년에 리만 브러더스라고 하는 금융 위기가 닥치죠. 사태가 터집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은행이 그냥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은행을 믿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믿을 수 있는 은행에 투자를 한 사람이나 거기에 저축한 사람들이 다 박살이 납니다. 많은 손실을 받게 되죠. 그게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입니다. 그때가 2008년이에요. 그때 뭐가 문제가 있느냐를 생각한 거야. 사토시라는 사람이. 아, 이것이 모든 금융이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벗어나자. 그 모든 은행에서 거래한 것을 모든 은행이 다 갖고 있고 그들이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나라 전체가, 아니 전 세계 전체가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거래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를 한 사람이, 한 중앙은행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앙화를 한다는 것은 분산 기술을 이용하겠다. 분산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분산하겠느냐? 이 은행 거래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은행이라는 건 없어. 중앙이라는 건 없어. 그럼 너하고 나 거래가 하면 너와 나의 거래 정보를 양쪽이 같이 나눠 갖자 이거예요. 한 곳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는 은행에 다 집어넣는 거 아니야. 너도 나도 다도 은행에 집어넣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두 사람이 되든 100사람이 되든 모든 거래 내역을 모두가 나눠 갖자. 그러면 한 곳이라도 문제가 발생이 돼도 나머지 100명이라면 99명이 그걸 보완시킬 수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발생한다는 얘기죠. 과거에 지금 현재껏 썼던 은행이 중앙화된 은행은 그 은행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시스템은 이제는 아니다. 두 사람이 되든 100사람이 되든 1000사람이 되든 모든 거래 정보나 거래 내역을 모두가 다 갖자. 소유하자. 바로 분산의 개념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분산의 개념은 바로 신뢰성과 같은 개념이죠. 이거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탈중앙의 개념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전 세계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은행 관계자한테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사토시라는 사람. 누군지는 몰라. 실체가 없어. 그래서 모든 참여의 거래 기록을 나누어 갖자가 일단은 분산 개념이죠. 그래서 블록을 연결해 모든 참여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모든 거래를 너나 거래를 계속 알려라 이거죠. 10분마다 갱신을 해라.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이 되면 이게 거래가 하나가 발생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또 거래가 발생이 되겠죠. 또 거래가 발생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게 뭐야? 이게 바로 체인의 개념이야. 체인의 개념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링크드 리스트, 연결 리스트의 개념으로 연결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결해 나가는 작업을 10분마다 갱신을 하자. 그러니까 모든 은행의 거래, 은행 없어. 은행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현금 거래가 일어나고 돈 거래가 일어나면 그 거래에 대한 정보를 100사람이든 충분히 2000사람이든 다 나눠 갔는데 그걸 10분마다 놓아주자는 얘기가 되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자격은 해시 계산의 정답, 즉 채굴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지급을 받자. 이때 이제 현금화된 가상화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거래가 일어나면 이걸 갖다가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거래가 한 군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백 군데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거래가 어떤 거 우선순위로 연결시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계산, 문제를 하나 주는데 해시에서 연산, 계산 문제를 하나 줍니다. 물론 이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연산, 계산 결과죠. 그것을 찾아내는 놈한테는 코인을 지급하겠다.
1코인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50코인, 두 번째는 2분의 계속 줄어들어가죠. 4년마다 2분의 1 감소가 됩니다. 코인을 지급하는 게. 그러니까 코인 한 개는 몇 개냐면 2100만 개예요. 2100만 개. 금시사로 보면 한 9조 정도가 보면 비트코인은 1000조 정도가 된다. 9000조. 이 정도의 현재가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차가 좀 크지만 어쨌든 2100만 개의 금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무한히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무진장 찍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계가 없어, 얘네들. 조절할 막 돈을 막 찍어내고 금리 조절하잖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금처럼 한계를 주고 그 하나의 가치를 여러 사람이 업체를 운영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서처럼 택시 같은 것을 이용함으로써 그 가치를 상승시키자라는 개념이죠. 한계가 있는 거야. 금처럼. 2100만 개. 그럼 이 블록이라는 거래를 계속 생산하려면, 거래를 계속 연결해서 모두 제거해 주려면, 모두 연결해 나가면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 줘야 되잖아. 그럼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계산을 하는 건 일반 컴퓨터 할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의 컴퓨터를 돌리고 여러 개의 채굴 단위들이 만들어지고 전기가 싼 곳, 법적으로 국가의 제재를 받지 않는 곳에서 계속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선택이 되면 답을 찾은 애가 딱 연결해낼 수 있고 또 연결해낼 수 있고 연결해서 제한된, 아직까지도 2100만 개가 다 풀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한 비트코인에 BTC라고 그러죠. 한 비트코인에 지금 7천만 원, 현금으로 7천, 8천만 원에 가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상승 곡선을 갖게 되는 거다. 경제가 위험할수록, 나라가 문제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금을 찾듯이 바로 비트코인을 찾게 된다. 왜? 은행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블록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블록의 번호입니다.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것은 그 블록이 생성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정해진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날짜를 스탬프로 딱 찍어내면 몇 시,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찍히는 게 아니라 숫자로 쫙 찍히는 스탬프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통해서 정확한 시간을 체크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걸 시간으로, 현재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 트랜잭션이라는 거래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거래.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빌렸다. 내가 너한테 100만 원 받았다. 이런 것들. 비트코인에서 100개를 줬다. 비트코인 1개를 줬다. 이런 거래가 발생되는 실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프리비우스 해시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블록의 해시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링크드 리스트의 주소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루프는 이제 이것이 정말 정확한 건지 아닌 건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값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봤는데 쭉 연결이 된 겁니다. 쭉 블록이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처음 거래부터 쭉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해서 지금 연결이 된 게 몇 번? 230번, 231번. 두 가지를 지금 본 거예요. 여기. 그렇죠? 요건 타임스탬프입니다. 타임스탬프. 날짜라고 보면, 날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채굴 해서 답을 얻었을 때 바로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고 그걸 모두한테 다 알리고 참여자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코인에 해당되는 코드 값이 있어요. 해당되는 코드에 코드 값이 있어. 우리가 왜 지폐에 보면 번호가 있잖아. 동전은 없더라도 지폐에 보면 번호가 있죠. 그런 번호처럼 코드 값을 주는 겁니다. 그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 세 번째. 거래예요, 거래. 왜 이렇게 생겼어요? 16진수입니다. 자, 1, A, C, 8, C잖아요. 1은 어떻게 돼? 0, 0, 0, 1. A는 1, 0, 1, 0. C는 1, 1, 0, 0. 8은 0, 1, 0, 1, 0, 0, 0. C는 1, 1, 0, 0. 어떠한 한글이든
한글이든 영문이든 다 뭐야? 그걸 또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건 다 뭐야? 0과 1로 만들어진 거죠? 0과 1로 만들어진 그런 문서를 뭘로 바꾼 거야? 앞에서 배웠던 해시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값입니다. 어? 이게 해시 코드예요. 그러니까 해시 코드는 두 가지로 일단 생각을 해보라 그랬죠. 어떤 길이가 들어오든 거래가 트랜잭션이죠. 거래가 100만 장이든 거래가 요만 쪽지 하나든 같은 크기로 뽑아낸다고. 요 크기로 뽑아내는 거죠. 그래야지만 정교화된 데이터로 딱 만들 수 있잖아요. 요게 해시코드예요. 해시카. 이걸 보고 우리는 다시 원래 거래를 파악해낼 수 있다고요.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 두 번째, 요 맨 마지막. 바로 이 값을 뭘로 만들었어? 해시로 만들어서 만든 코드라고. 그러니까 이 값으로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이 값으로 뭘 알 수 있어? 앞에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된 정보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어떤 놈이 내가 위조를 한다. 위조라든지 변조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연결된 게 만약에 100개다. 이걸 다 수정해야 돼. 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든 거고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고 다 만들었으니까. 왜? 여기 들어가 있잖아. 이걸 가지고 이걸 해시화 시켜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걸 찾는 거야. 그럼 얘를 수정했다고 합시다. 거래를 수정하면 여기도 바뀌어야 되잖아. 또 바뀌어야지, 또 바뀌어, 또 바뀌어. 이걸 어떻게 바꿔? 한 개의 블록을 연결하기 위해서, 산더미 같은 컴퓨터를 놓고서 채굴을 하는데, 100개를 채굴하려면 그 컴퓨터를 어떻게 안 돼. 절대 위조가 될 수가 없죠. 변조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은행 같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은행을 얘기하면 그 은행에서 막 이상한 비자금이나 이런 걸 막 하잖아. 조작을 하잖아. 몇몇만 딱 맛만 보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참여자가 만약 1억 명이다 그러면 1억 명에 해당되는 이 정보를 모두가 다 갖고 있다고.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 똑같은 거를.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어떤 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1억을, 아니면 5천만 원을 빌렸는데 5천만 원을 0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고 싶을 새가 있잖아. 그럼 여기를 위조시킨다 그러면 이 나머지 100개 이상을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이제 증명. 이 체인이 정말 올바른 건지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 확인. 채굴에 사용되는 값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블록을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하고 갖고 하고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록 하나 생성할 때마다 그 답을 찾은 놈한테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걸 모두한테 다 배포를 하게 되면 나는 코인 하나를 받는 거야. 코인을 4년마다 하나씩 줄어드니까 처음에는 50코인, 두 번째는 4년마다 25코인, 비트코인 쭉쭉쭉 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0.0000 정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요 코드 값이 뭔지 알겠죠? 해시코드로 맞네. 이걸 찾을 수 있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이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확인 증명이라는 코드 값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 뭐예요? 자, 해시 이전 프루프는 어떤 거야? 이거죠. 요걸 그대로 써볼게요. 해시. 이전 프루프가 32, 49, 23, 44, 55야. 플러스. 그 다음 얘를 찾는 거야, x. 이 값이 0, 0, 0, 0.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이 앞에가 0, 0, 0 놓는 걸 찾아라 이거야. 이 x 값을 찾으라고. 이 계산이 되겠냐고. 이 값도 굉장히 큰 값이죠. 지금 제가 쓴 것도 임의로 쓴 거야, 임의로. 이거 곱하기 하나, 둘, 곱하기 한 100배라고 가정을 해보자, 길이가. 이 수치는 짧은 거예요. 이 길이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다 그러면 100이면 1000개의 자릿수를 갖고 있는 더하기 x를 해서 이 첫 번째 자리가 0000이 나오는 걸 취하져야 돼. 그러면 이 x값은 어떻게 돼? x는 1, 2, 3 쭉 집어넣어야 돼, 언젠가. 이게 뭐야? 하나 갖고 안 되지, 컴퓨터가.
언젠가 딱 오케이 했을 때 채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바로 이 답을 찾는 거예요. 그 탑이 딱 떨어지면 그것을 등록을 하게 되고, 이거 등록을 하게 되죠. 이 값을 여기다 등록을 하게 되는 새로운 프로프잖아요. 이게 X값이라고 등록을 하고 이 하나의 블럭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자격이 되면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채굴입니다. 이게 채굴. 그래서 플루프가 1, 2, 3 쭉 해서 반복하는 게 채굴이고 비트코인을 획득한다는 개념이죠.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경제성이 어떻게 있는 것은 과거에 현금을 쓰다가, 과거에는 이제 물물교환을 하다가 현금을 쓰다 보니까 중앙이 관리가 돼야 되고, 중앙이 위험하니까 국가가 개입이 돼서 중앙은행이 생기고, 그것도 이제 불안해서 엄청난 금융위기가 생기든지 은행을 믿을 수가 없다, 사기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걸 모든 거래 내역을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갖게 해주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서로 공평하게 경제 이득이 생기면 나눠 갖자. 이렇게 나온 것이 비트코인인데,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더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가상화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개념이 바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해를 해보죠.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이다. 맞죠? 분산 처리 기술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이다. 블록은 개인이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다 해서 블록체인이라 충분히 이해하셨죠? 모든 사용자 거래 내역을 분산적으로 개개인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거래정부 또는 분산거래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기존의 개개인의 거래 내역을 은행에서 집중 관리했다면 블록체인은 개개인의 정보가 분산적으로 저장되어 있다. 은행은 중앙서버에서 모든 거래를 관리하기 때문에 중앙서버의 공격으로 데이터 위조 변조가 가능하지만 블록체인은 참여한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액을 분산화시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이것을 이제 앞으로 변화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봅니다. 자, 비트코인은 인터넷 통해서 가상화폐예요. 일반 응 없이 블록체인을 발행하는 화폐다. 그 체인 구도에서 알고리즘에서 만들어진 가상화폐예요. 비트코인은 발행 기간도 통제하는 것도 없습니다. 채굴은 복잡한 거래 내역을 연산하고 저장한 대가로 받는 코인을 받는 것이다. 코인은 이제 주소가 되는 거고, 그 코인을 받아내는, 그 코인을 받으면 내가 지갑이라는 나만의 고유, 공개키로 만든 개인 키를 갖고 있는 그런 고유키 값에 지금, 그러니까 전자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블록체인 환경하에 공개한 거예요. 내 지갑을. 전자지갑은 이 블록체인 환경에 내 주소를 알려준 거라고. 지갑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하드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뭐 하드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망에 내 주소가 있는 거예요. 나만의 집 주소가 있는 거예요. 지갑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집자는 숫자로 되어 있고, 물론 이진수로 되어 있고, 거기서 내가 지갑을 열 때는 나의 전자서명 하듯이 공개키 중에 비밀키, 개인키를 갖고 돈을 집어넣었다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OW, 현재 초기에 나타났던 그런 협의 알고리즘이죠. 그 다음에 POS, 지분 증명이, 지분을 주는 거죠, 지분. 그 다음에 PBFT가 뭔지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죠, 워크. 작업 증명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블록체인에서 채굴을 한다는 의미는 고성능의 컴퓨터를 가지고 누구나 그 컴퓨터 성능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성능을 요구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도 아주 작은 소량의 비트코인밖에 얻을 수 없지만, 누구나 공통적으로 누구나 공평하게 그 문제의 풀이를 해서
모두가 다 인정을 하면 그걸 블록으로 체인을 다 걸어주는 형태가 POW 초기의 모델입니다. 기존의 채굴 방식입니다. 기억하세요. 기존의 채굴 방식이다. POW. 5억이다. 5억. 고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코인을 채굴하는 겁니다. 계속 성능은 전기는 똑같이 들어가고 나는 하드웨어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공평하게 채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전통 방식, 초기 방식. 책을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연산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점점점 고성능의 컴퓨터는 필요하고 떨어지는 비트코인은 적고, 그러니까 작고 채굴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도한 전력 소모로 인해 에너지 낭비가 너무 커지다. 얻어지는 거에 비례해서 너무 적다. 내가 만약에 지금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러한 화폐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열심히 채굴하는 사람도 있죠. 비트코인, 라이트코인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초기니까. 자, 그러니까 성능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와서 이거는 무슨 형태의 증명 방식이냐 그러면 작업 증명 POW. 자, 그럼 POS는 당연히 이 POW의 대안으로 등장이 된 겁니다. 지분을 준다는 거예요. 채굴기 없이도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의 지분으로 채굴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다른 방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더 채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겁니다. 채굴 성공기를 참여자에 따라 차등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이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더 획득할 기회가 부여된다.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 탈중앙에 대한 부분을 좀 벗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왜 나왔습니까? 중앙은행에서 통제하던 그러한 모든 금액을, 화폐를 통제하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래 장부를 블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차등이 없어야 되죠. 그러나 이 기존의 그런 방식으로 등장이 되었던 POW의 문제점이 조금씩 등장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한 거죠. 타협.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방식의 채굴 경제는 과다한 자원 소모가 이게 문제란 말이지. 채굴하는 성능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POS. POS. O가 대문자가 아니에요. 포스가 아니고 P 소문자 S. 오브니까. 블록 생산자가 탈중앙으로 실질적인 중앙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원래 탈중앙화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탈중앙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방법인 POW로 채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수결의 의사결정에 블록이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게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POW죠. 모든 사람들이 블록들을 연결해서 모두가 합의가 되었을 때 그때 체인이 연결이 될 것이고 블록체인이 연결이 되고 거기에 따른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일정량을 받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불특정 다수, 특정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참여해서 사용을 할 때 어떤 규모가 전 세계가 아니라 어떤 지역, 어떤 나라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운영하기 좋다. 코인을 많이 간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퀀텀 네오 등에 이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채굴, 지분 작업 증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탈중앙, 은행 탈중앙, 화폐 탈중앙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가밀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또 다른 알고리즘이 나오겠죠. 자, 구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구분.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뭐냐 그러면 POS 찾으면 되고 POW 설명했을 때 찾으면 되고 또 다음 중 POS 지분 정리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를 찾아라 그러면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거기 특징 중에 하나가 나타날 거고 섞어놨을 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BB팁 이거는 비잔팀 장군의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의 합의를 보장하는 알고리즘이 PBFT예요. 비잔티엄 장군의 문제.
자, 비잔티움 장군의 문제가 핵심이죠.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 전쟁을 일으켰는 어떤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래. 근데 그 고지를 점령하려 수 있는 공격 부대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10군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공격 시점이 좋은지, 저녁이 좋을지, 새벽이 좋을지, 옛날 기준으로 보세요. 옛날에 뭐 로마 시대 전쟁하고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총 쏘고 막 폭격하면 끝나지만 옛날 시대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고지가 있는데 여러 공격 부대가 한 10군데가 있어. 10군데가 있는데 이 10군데에서 서로 장군들끼리, 그 부대장끼리 설록으로 전령을 보낼 거 아닙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언제 공격을 하자. 지금 뭐 핸드폰이나 뭐 무선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보내는 시절의 전쟁의 얘기입니다. 그럼 10개의 공격 부대가 동시에 딱 공격을 해야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데 한 군데라도 만약에 공격을 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고지를 점령하는데 10군데의 공격 부대가 따로따로 더 있어. 동시에 공격을 해야 되니까 전령들, 즉 서로 10개의 부대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병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새벽 2시에 공격하자. 다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놈이라도 만약에 배신자가 생기면 엉망이 돼버리잖아. 그죠? 한 명의 배신자가 생겨. 이게 이제 바로 자, 읽어볼까요? 특정 지역을 공격하기 위한 동맹군들에 있단 말이죠. 하나의 고지, 하나의 요새, 어디든 공격하는 나라, 어쨌든 지역, 거기서 그 동맹군, 각지 목적을 갖고 있는 부대가 10군데가 있다. 동맹군들 동시에 공격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따라서 동맹끼리 정확한 공격 시를 결정할 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돼. 그런데 한 곳이라도 배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배신자로 인해서 공격이 성공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전령 여러 명을 보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하나를 보내면 그 전령사, 사병이 배신할 수도 있고 그거를 갖다가 못 알아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령사를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계속 다 보내는 거야. 10군데면 10군데 다 보내고 한 군데에다 10명 보낼 수도 있고. 왜? 갔다가 그 시간에 대한 정보가 한 명이라도 배신하지 못하도록. 이게 바로 비잔티움 문제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전령사를 여러 명을 보내서 배신자가 한 명이라도 있더라도 공격 시점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바로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에 적용한 것이 바로 BPFT다. PBFT다. BPFT가 뭐냐 물어봤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한 것에 대한 알고리즘이 뭐냐 그러면 PBFT. 블록체인 블록을 연결할 때 모든 합의에서 연결되는데 악의적 노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블록은 하나의 누구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1000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1억 명이 되든 그것은 모두 다 합의된 형태의 블록이고 그건 다 모두 다 똑같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새끼 쳐갖고 다른 형태의 체인을 연결해 나간다면 우리는 전체적인 화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왜 위조화폐처럼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블록이 딱 연결되었을 때는 이 블록에 대한 모든 정보는 모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돈도 모든 사람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다 같이 쓰고 있지. 그런데 어떤 놈이 이상한 화폐를 만들어서, 즉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공립적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규모다. 그러면 자본시장, 화폐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가중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새로운 놈이 어떤 새로운 체인을 연결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로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비잔티움 공격이 실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모든 합의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 모든 형태의 변화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 위조 지폐와 같은 다른 체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기술이 바로 PBFT다. 비잔티움이에요. 비잔티움.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뭐냐 이렇게 찾을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비트코인에 사용하는 방식이 채굴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차등적으로 성공계를 부여하는 거고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환경에 유효하다. 뭐죠? POS입니다. 답이 3번.